맞을 관광객에 도미노가 2배의 바가지를 씌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재산세 비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팁 업종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던 팁 크레딧 정책이 폐지됩니다. 뉴욕시가 빌딩 안전 점검을 강화합니다. 뉴욕주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뉴욕시 헤이 부교육감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CNN이 선정한 2010년대를 변화시킨 아티스트로 선정됐습니다. MTA 퀸즈 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됩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2월 31일에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볼드롭이 진행됐죠. 매년 100만여 명이 타임스퀘어를 찾아 새 행사를 기다립니다. 이 과정에서 자리를 지키는 관광객들은 인근 가게에 음식을 배달시켜 먹기도 하는데요. 이때 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피자 체인 도미노 피자가 가격을 2배나 올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14.49달러인 라지 치즈파이 가격을 2배인 30달러로 올려받았습니다. 이에 빌 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새해를 축하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가격을 올려 도미노 멋지네라고 비꼬면서 2020년을 맞기 위해 지난밤 타임스퀘어를 찾은 여러분을 도미노가 등쳐먹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올렸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도 공연을 선보였던 뉴 이어스 로킹 이브 2022번 볼드랍 행사에 예년보다 많은 150만 명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년간 뉴저지주의 재산세 비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산세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2010년 7,576달러였던 뉴저지 평균 재산세는 매년 지속적으로 올라 2018년 8,76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10년 사이 15%가 넘는 인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매년 오르는 재산세는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998년 7.5%에 해당됐던 평균 재산세는 2018년 중간소득의 11.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주정부의 재산세 보조는 크게 축소됐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직접적인 감면 혜택을 주는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위한 주정부 예산은 2007년에 22억 달러나 배정됐으나 12년 뒤인 2019년에는 2억 8,300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무려 87%나 줄어든 것입니다. 각 지역 학군 예산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도 10년 가까이 동결돼 있어 주민들은 이런 이유로 더 많은 재산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반발하고 있습니다. I'm going to Florida right now to scope out properties. Yeah, no, you can't stay here. And it's a shame because I love living here. 2018년 취임한 필 머피 주지사 역시 재산세 문제에 대해 눈에 띄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전부터 부자들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를 통과시키는 편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들이면 교육 예산뿐 아니라 교통과 공공기관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ow, this budget ensures we honestly meet our obligations. To make these investments requires us to make the right choices to ensure fairness. For too long, middle class and working families, college students, and seniors have borne the burden of a weak and unjust economy. They watched millionaires and big corporations do just fine, while income inequality worsened. Yes, a millionaire's tax is the right thing to do, and now is the right time to do it. 뉴저지 주민들은 지난 시간 동안 이뤄지지 못한 재산세 대책이 2020년에는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욕주에서 팁 업종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던 팁 크레딧 정책이 결국 폐지됩니다. 레스토랑 종사자들을 제외한 네일업소, 헤어, 미용실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 주인의 팁을 받는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던 팁 크레딧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대상 업종은 네일업소, 헤어, 미용실, 애견 미용실, 피부관리업소, 말레 파킹 종사자와 도어맨 등으로 약 7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단 식당 종사자들은 제외됩니다. 팁 크레딧은 팁 액수에 따라 나누어 뉴욕시에서는 시간당 팁이 3달러 65센트를 넘으면 11달러 35센트, 팁이 2달러 25센트에서 3달러 64센트면 12달러 75센트의 최저임금이 이들 팁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폐지에 따라 대상 업종 종사자들은 올 6월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돼 팁을 받지 않은 업종의 종사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어 12월 31일부터는 해당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팁 크레딧이 완전히 폐지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가 보장돼야 하지만 팁 시스템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임금 착취를 방조한다고 전했습니다. 레스토랑 종사자들이 크레딧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 외 업종 종사자들의 반발이 큽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최근 맨하탄 고층 빌딩에서 추락한 건물 잔해를 막고 행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에 따라 뉴욕시가 빌딩 안전 점검 강화에 착수합니다. 보도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건물 보수 공사를 실시 중인 건물들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검사관 11명을 추가 고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사관 22명은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이 보행자 통행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지난 17일 이후로 현재까지 1,330개 빌딩에 대한 외관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규정에 미달한 빌딩 220개를 적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고는 지난 17일 오전 11시경 맨하탄 7에비뉴와 웨스트 49스트리트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사고 당시 인도에 서 있던 건축가가 17층 높이에서 떨어진 빌딩 구조물 잔해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욕주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자료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뉴욕주 인구가 총 1,945만 3,561명으로 2018년 같은 시기보다 7만 6,79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뉴저지, 커네티컷주와 함께 2018년에서 2019년 동안 인구 감소를 겪은 10개 주였습니다. 2016년부터 4년간 인구가 꾸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인구 증가가 많은 주로 꼽혔습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높은 생활비를 꼽았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 주민들이 타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민자 유입 인구 감소의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뉴욕주는 작년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의 이민자가 유입됐습니다. 뉴욕시 의원은 뉴욕주의 높은 생활비, 세금과 많은 규제 및 주거비용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뉴욕에서 살기 힘들어한다고 발언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민입니다. 데이빗 헤이 뉴욕시 부교육감이 미성년자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지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성관계를 가질 남학생을 물색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이 부교육감은 2017년 하버드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18년 10월부터 뉴욕시 교육국에서 부교육감으로 재직했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시 교육국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전하고 해임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이 CNN 선정 2010년대 음악을 변화시킨 10대 아티스트에 선정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비욘세, 켄드릭 라마, 프랭크 오션, 레이디 가가, 드레이크, 메트로 부민, 테일러 스위프트, 솔란지, 카니에 웨스트와 같은 쟁쟁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톱 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CNN은 방탄소년단에 대해 K-팝을 미국에 대중화시켰다며 K-팝을 주류 음악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2009년 원더걸스가 노바디로, 2012년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빌보드 차트에서 각각 76위와 10위에 들었던 것을 언급하며 K-팝은 늘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누렸지만 미국 시장을 뚫기 위해 분투해왔다. 그리고 BTS가 모두를 압도적으로 제쳤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진행된 새해맞이 라이브 무대 뉴이어스 로킹 이브 2020에서 방탄소년단은 두 곡을 선보이며 한국어 떼창과 함께 환호를 받았습니다. 퀸즈 버스 노선이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 현재 퀸즈 버스 시스템은 107개의 개별 노선으로 운행되며 평일의 경우 71만 4천 명의 승객이 이용합니다. 그러나 큰 변화나 개선이 없고 운행 속도가 느려져 승객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MTA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퀸즈 버스 노선 재설계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개별 노선의 속도를 높이고 노선 간의 환승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새해 전야에 이웃 주민이 쏜 것으로 보이는 총탄 유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사건은 12월 31일 자정 무렵 텍사스주 휴스턴 외곽 로랄 오커스 주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당시 가족과 함께 폭죽놀이를 하고 밖으로 불려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성은 이미 숨진 후였습니다. 경찰은 총상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미 전역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주 북부 지역에서는 10대 소년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몇 분 뒤 인근 지역에서 4명이 총에 맞아 3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1일 오전에만 10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클리브랜드에서는 새해를 축하하며 총을 쏘다 한 여성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플로리다 나이트클럽에서는 2명이 총에 맞아 숨졌고 볼티모어에서는 자정 전 2명이 사망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 헌팅턴의 한 술집에서도 오전 총기 사건이 발생해 7명이 다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총기 규제의 필요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제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 소재 경찰서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긴급한 대처가 이루어져 건물 복원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상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뉴욕 한인회관에서 뉴욕 한인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가 공동으로 새해를 맞아 신년 할애식을 개최했습니다. 할애식에서는 새해에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 있는 한인 동포회관에서 어린이들의 숙제를 돕기 위한 홈워크 클럽을 시작합니다. 영어와 수학을 포함해 본인이 원하는 숙제를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고등학교 재학 언니 오빠들과 함께 지도를 받으며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로 수강료는 KCC 회원이면 무료입니다. 기간은 1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한인 동포회관을 직접 방문해 홈워크 클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브롱스의 우버 운전사가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브롱스에 사는 조나단 오티즈는 최근까지 브롱스 지역 가난한 주민들을 상대로 재정 설계 상담을 해주다가 회사가 뉴욕시와의 계약이 끝나면서 우버 운전사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공약으로 대학 학자금 융자 탕감과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등을 내걸었습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 제18대 회장에 박경은 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제18대 회장 후보 등록을 받았으나 박 회장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박 회장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15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게 되면 박 회장의 연임이 최종 확정됩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서류 미비자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그린라이트법이 뉴욕에선 시행 중에 있고 내년 1월부터 뉴저지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를 모시고 그린라이트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차주범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게 제정되기까지 운전면허증 정책 경과는 어떻게 됐나요? 예, 거의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압축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미국에서 오래 이민 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원래 미국에서 그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소셜 번호나 합법 신분 보유 여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2001년도에 그 9.11 사건이 나면서 미국 내에서 이민자들을 통제하고 또 억압하는 그러한 이제 법률들이 양산되기 시작했죠.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전 파타키 주지사가 소셜 번호나 합법 신분을 제시하지 못하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하지 못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저희 민권센터의 전신인 청년학교는 뉴욕시의 65개 단체랑 연합을 해서 평등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뉴욕 연맹을 결성해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2007년에 전 주지사 그 스피처가 다시금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합법 이민 신분이 없어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반이민 정치인들과 반이민 세력들의 그 집중 포화를 막고 3주 만에 철회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은 지난 한 세월 동안 이 운전면허증 정책을 새롭게 뉴욕주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지난 2017년에 뉴욕주 전역에 150여 개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그린라이트 뉴욕 연맹이란 그 연맹체를 결성하고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드디어는 6월 17일에 주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법제화되었습니다. 지난 18년에 걸친 정말 오랜 기간에 걸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네, 요즘 신청인들이 많이 몰린다고 들었어요. 새 법률에 근거해서 신청인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DMV 차량국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에는 그 포인트 시스템에 의거해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번에 그린라이트 법에 의거해서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과정을 밟으실 텐데요. 다만 그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서류의 증빙서의 범위를 넓혀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6점, 그러니까 총 6점을 채우셔야 되는데요. 그 6점을 가지고서 세 가지를 공히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 증명, 나이 증명, 그리고 거주지 증명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효한 여건이 있으시다면 그게 4점짜리입니다. 거기서 이제 본인 증명과 나이 증명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거주지 증명을 할 수 있는 뱅크 스테이트먼트나 또는 유틸리티 빌 같은 걸로 나머지 포인트를 채우시면 총 6점이 됩니다. 그 6점을 바탕으로 해서 DMV에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욕에서는 16일부터 그린라이트법이 본격 시행됐잖아요. 새 운전면허증 정책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12월 16일 월요일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실행 초기다 보니까 특히 뉴욕시 안에 위치한 DMV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저희들도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니까 새벽 6시, 아침 7시부터 DMV 바깥에서 긴 줄이 형성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몰리고 있지만 6개월의 행정 실행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혼란이나 또는 그 문제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포커스인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님과 함께 그린라이트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